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구하래. 평행판 축전기라는 건 이렇게 판때기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이런 형태잖아, 그지? 요 한쪽 판때기에는 플러스 전기가 모이는 거, 전하가 모이는 거고, 한쪽 판때기에는 마이너스가 모이는 건데, 이거를 더 많이 보관하는 게 전기 용량이잖아. 더 많이 보관하려면 이 판때기의 크기 자체가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서로 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많이 모일 수가 없지. 그래서 거리가 감소해야 되고, 요 사이에 유전율이 큰 놈을 꽂으면 더 많은 놈을 보관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 연결을 할 때 만약에 이 판때기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랑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결국에 이 판때기랑 이 판때기를 붙여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이 판때기랑 이 판때기를 붙여버린 거, 이 쇠로 붙여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판때기의 면적이 넓어진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래서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판때기의 면적이 넓어진 거라 전기 용량이 커지는 거고,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요 끝에 있는 이 플러스가 모여있는 요 판과 마이너스가 모여있는 요 판 사이의 거리가 아까는 이제 하나였는데 요만큼이었는데 거리가 2배로 늘어나는 셈이랑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용량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쪽이 2m라고 써져 있네. 2m에다가는 우리가 이 증폭작용을 하는, 일단 얘는 증폭 장치지. 요 놈이 2m면 가운데 달려있는 요 놈은 이제 베이스고, 요 놈은 컬렉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이 2m랑 베이스에다가는 순방향을 걸어주고 베이스와 컬렉터에다가는 역방향을 걸어주면 이게 증폭이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순방향 전압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극이고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가 N형 반도체고 여기가 P형 반도체고 여기가 N형 반도체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N형 반도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떤 장치냐면 요 베이스에 있는 전류를 컬렉터에 있는 전류로 증폭하는 장치잖아. 만약에 베이스에 1A가 흘렀는데 컬렉터에 100A가 흐른다, 그럼 얘는 100배 증폭된 놈인 거거든. 그래서 전류 증폭률이라는 건 베이스분의 컬렉터다 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에 있는 걸 컬렉터로 100배로 증가를 시키면 이 1A라는 놈이랑 100A가 만나서 2m에는 101A라는 게 합쳐서 1과 100이 합쳐서 101이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류식은 2m는 베이스 더하기 컬렉터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A, B에다가는 순방향을 걸어줘야 되는 거고, 그죠? BC에다가는 역방향을 걸어줘야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걸 기호로 그려야 되는데, 자, 기호로 그리려면 일단 어떤 식으로 그려주는 거냐면, 자,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일단 여기가 무조건 베이스죠. 여기가 베이스, 요 B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베이스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지금 아까 우리가 했을 때 NP, N이었잖아. 그럼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P에서 N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림이 P에서 N 혹은 P에서 N,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답이 되겠네.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 하나가 답인데, 이제 진짜 답은 뭐냐, 이 화살표는 항상 2m가 있는 방향에 그려줘야 돼. 2m가 지금 이쪽에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다. 이걸 기호로 그리면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직항력 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mg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잖아, 답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이런 빗면이 있어. 빗면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질량 m인 놈이 있어. 근데 요게 이제 세타야. 얘는 이제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하는 건데, 하나는 밑에 방향으로 mg라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하나는 수직항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 수직으로 땅바닥에 미는 힘이 작용을 해. 근데 그 두 개의 힘이 합쳐져 가지고 요런 힘을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죠. 평행 이동하고 요런 상황이야. 자, 근데 여기 각도가 세타면 여기 각도도 세타란 말이지. 그래서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 수직항력은 이 mg에다가 코사인 세타 때린 거, 수직항력은 요 놈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으로 가려는 이 빗면 방향으로 가려는 이 물체가 받는 알짜임은 mg 사인 세타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세타, 이게 mg 사인 세타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중에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헷갈릴 때, 니네 만약에 나중에 어디 면접 같은 거 볼 때 헷갈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 하나는 mg 코사인 세타고 하나는 mg 사인 세타잖아. 그럼 뭐가 코사인 세타고 뭐가 사인 세타인지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 세타에다가 0 한번 집어넣어 보라고. 0을 집어넣으면 이게 평지가 되잖아. 이 각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평지가 되잖아. 평지가 돼버리면 이 왼쪽으로 가려는 요 힘이 빵이 돼버려야 될 거 아니야. 0도일 때 빵이 돼야 되니까 얘가 mg 사인 세타고 0도일 때 이 받치는 힘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최대가 돼야 되니까 mg 코사인 세타다. 뭐 이렇게 기억해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600N으로 측정이 됐었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건 관성력이 작용을 하지 않는 거지. 관성력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제 버스가 예를 들어 이제 달리고 있어. 버스가 멈춰 있으면 요 인간한테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고 버스가 일정한 속력으로 다닐 때도 얘는 아무런 힘이 작용을 하지 않아. 근데 버스가 갑자기 가속도를 가지고 출발을 하면 이 인간은 뒤의 방향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날아가게 되지. 그러니까 뒤로 펑 하고 날아가게 된다. 혹은 버스가 달리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가속을 해가지고 속도가 줄어들었어. 그럼 얘는 앞으로 튀어나가지.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얘가 힘을 받는 거를 관성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관성력의 크기는 가속도가 a일 때 얘의 질량과 곱해서 ma라는 관성력을 받게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어.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갈게. 어떤 엘베가 있는데 엘베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래. 그럼 얘는 관성력은 받지 않았을 거야. 관성력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체중계 600N이 측정이 됐다는 건 얘 원래 몸무게가 6N이었다는 거야. 정지했을 때 몸무게가 6N이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중력가속도가 1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 60kg인 인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 60kg 인간인 거야. 그지?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을 때는 얘가 받는 힘은 600N으로 동일한 거고. 자,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위로 5m/s 제곱으로 가속을 할 거래. 위로 5m/s 제곱으로 가속을 한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ma라는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게 될 거 아니야. 얘 질량이 60kg이었잖아. 근데 5m/s 제곱이면 얘한테는 300N이라는 힘이 작용할 거야. 어디로? 아래 방향으로. 그지? 그래서 위로 이렇게 가속을 하면 300N이 이 관성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원래 몸무게 600에다가 300이 더해진 900N이라는 힘이 체중계에 측정이 되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900으로 측정이 된다. 아래로 10으로 가속을 한대. 아래 방향으로 10으로 가속을 하게 되면 얘한테는 반대 방향, 위의 방향으로 10이라는 관성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10이라는 가속도의 관성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몸무게 60에다가 가속도 10을 곱하면 600N이라는 힘이 위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 원래 몸무게가 600인데 위로 600을 들어줬으니까 몸무게 자체가 빵뉴턴으로 측정이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위로 10m/s 가속을 한대. 자, 위로 가속을 해. 위로 10으로 가속을 하면 얘는 아래 방향으로 60kg에다 10을 곱한 600이라는 관성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원래 몸무게 600에다 더해서 얘는 1200이라는 관성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본인이 받는 관성이 중력 때문인지 가속도 때문인지 구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우주선에 타고 있는 놈이 만약에 이 우주선이 10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가속을 하면 얘는 이제 땅바닥 쪽으로 10m/s 제곱이라는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를 받게 될 거 아니야. 얘는 600N이라는 몸무게를 가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본인의 몸무게 600이 나오는 게 어떤 지구 혹은 태양이 땡겨서 나온 몸무게인지 아니면 이 우주선이 가속을 해서 나온 몸무게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을 못한다. 그리고 이 원리의 이름이 등가 원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인간은 본인의 몸무게가 중력에 의함인지 가속도에 의함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7, 8, 9번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력이 큰 곳, 그러니까 질량이 큰 행성에서는 시간도 느리게 가고 그 다음에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빛도 휘어진다. 이렇게 해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10V랑 20V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의 전이차가 30이니까 사실상 30V짜리 건전지 달아 나오는 상태인 거지.
얘는 30V짜리 건전지를 달아놓은 상태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전위가 0이면 여기 전위가 30일 거 아니야. 높이가 30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요 놈한테 높이가 30에서 0으로 떨어지니까 30V가 걸리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여기 30이면 여기 이 전체에 30V가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 30V 걸리니까 여기 전류 저항이 10이니까 여기 전류는 3A라는 거 알 수 있지. V는 IR이니까, 그지? 그래서 10Ω에 걸리는 전압이 30V고 전류가 3A다. 이렇게 일단 구해놓고 위에 걸 한번 넘어가 보자. 여기 30V 3A 구했어. 그다음에 이제 위에 거 볼게. 위에 거 보면은 지금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병렬인 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2옴과 6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1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러니까 12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1, 역수로 취하면 4옴.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친 게 4옴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30V의 전압이 걸려 있는데 4옴짜리랑 1옴짜리랑 요거 1옴짜리랑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30V 걸어 놓은 거야. 그치? 그러면 전체 저항이 5옴이니까 V는 IR 계산해주면 30V가 5옴짜리에 가해진 거고, 그럼 전류가 6A가 나오네. 그러면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6A, 여기도 흐르는 전류가 6A, 여기랑 여기 전류 합치면 6A,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가 6A라는 걸 확실히 알고 V는 IR 계산해주면 여기 6V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전체에 30V가 작용을 했는데 그 중에 6V를 얘가 먹었네? 그러면 나머지 24V는 누가 먹은 거다? 요 친구가 먹은 거다. 왜? 전위가 30인데 여기서 24 떨어지고 여기서 6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24V, 여기도 24V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고, V는 IR이니까 여기 2A, V는 IR이니까 여기 4A, 그래서 2A, 4A 합치면 6A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12V에 걸리는 거 24, 2, 6A에 걸리는 거 24, 4, 1옴에 걸리는 거 6A, 6V, 6A 이렇게 알 수가 있고, 10옴에서 소모하는 전력은 30V랑 3 곱해가지고 뭐 90W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이차 구하래. I랑 H 사이에 전이차 구하래. 자, I랑 H면 요거랑 요건데 요 사이에 건전지 하나 껴있네. 여기 전이가 0이면 여기는 이제 전이, 요 빨간 라인은 전이가 10인 거고, 요 라인은 20이 떠올라서 30인 거잖아. 그러니까 I는 전이가 30이면 H는 전이가 10이란 말이야. 요 사이의 전이차는 20 이렇게 되는 거고, IL 사이의 전이차를 구하래. 지금 L이 전이가 0이면 I는 전이가 10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여기는 30이잖아. 여기 전이차는 30이다. IA의 전이차를 구하래. IA 같은 경우에는 여기잖아. 여기 I가 지금 30인데 전이가 30인데 저항에서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A도 여전히 높이는 30이겠지. 그러니까 전이차가 0이 되는 거. I와 F를 구하래. F가 어딨냐면 여기가 F네, 여기가 F. 자, 여기서 30V였다가 전이가 0으로 지금 떨어졌잖아, 그지? I는 전이 30, F는 전이 0. 그래서 전이차는 30. B와 C의 전이차 사이에 저항이 없죠. 떨어질 게 없으니까 전이차 0. C와 D의 전이차, C와 D, 여기 6V니까 6만큼 떨어졌을 거 아니야. 여기는 6V가 되는 거고, A와 C의 전이차, 여기랑 여기의 전이차래. 24V만큼 떨어졌네. 여기는 24. A와 D의 전이차, D가 여기 있네. A는 여기 30인 지점이고 D는 0인 지점이니까 30만큼 떨어졌죠. 얘는 30. 마지막 E의 H 전이차를 구하래. E가 어디냐면 여기가 2네. H는 6이네. E는 전이가 30이었고 H는 전이가 20이었잖아. 얘는 전이차가 10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소리. 개 힘드네. 자, 평형이 유지되고 있대. 돌림임과 병진이 아니고 수평 운동,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풀면 되죠. 얘가 이제 30N이야. 30N이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고, 얘는 이제 10N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돌림 힘을 계산을 해보면 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힘은
이 막대기를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잖아. 얼마냐면 힘 곱하기 반지름, 그러니까 60L이라는 크기의 돌림 힘으로 돌리려고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L인데 힘이 10이니까 요렇게 돌리려고 하겠지. 시계 방향으로 10L로 돌리려고 할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이제 받침이니까 무시를 하고 이제 마지막 F2라는 요 친구가 이 돌림 힘이 있어야 되는데, 돌림 힘이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50L이어야지만 돌림 힘이 평형을 이뤄서 안 돌아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F2가 만드는 돌림 힘이 50L이어야 돼. 근데 반지름이 5L이야. 그럼 힘이 얼마여야 되냐면 10N이면 힘 곱하기 반지름에서 요거 만들 수가 있잖아. 그래서 F2는 그냥 10N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래서 돌림 힘이 평형을 이뤘기 때문에 얘가 10N이면 더 이상 요 막대기는 돌아가지 않아. 근데 이제 뭘 또 맞춰줘야 되냐면, 돌아가진 않는데 이 막대기가 위아래로도 움직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생각을 해볼게. 밑으로 30N으로 당겼고 얘는 밑으로 10N으로 당겼고, 방금 답에서 구했듯이 얘도 밑으로 10N으로 구했어. 그럼 이 막대기를 가지고 30, 10, 총 50이라는 힘이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잖아. 근데 막대기가 안 움직였지. 그럼 위로 들어주는 요 힘이 요거랑 똑같아서 50N이어야지만 요 막대기가 안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힘은 50N이다. 그러니까 회전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힘을 하나 구하고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기 위한 힘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자, 그 다음에 7번 이제 등속 원운동인데, 여기 반지름을 뭐 R이라고 해볼게.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 선속력이 뭔지 모르겠는데 V라고 하고, 이 물체는 반지름 R인데 질량 M인 놈이 속력 V로 돌았으니까 R분의 MV 제곱이라는 구심력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반지름 R로 속력 V로 질량 M인 놈이 돌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 구심력,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지금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근데 그 힘이 얼마냐면, 얘가 지금 밑으로 당기는 힘이 mg잖아. 그럼 이 실이 위로 당기는 힘도 mg고, 요 실이 이 질량 m인 놈을 요렇게 당기는 힘도 똑같이 mg야. 실이 요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mg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요쪽 방향의 힘이 아니고 요 방향 힘이 궁금한 거거든, 그지? 근데 요 힘이 mg인데 여기가 세타잖아. 요 힘은 얼마냐면 mg에다가 사인 세타를 때려주면 요 힘을 구할 수가 있겠지, 맞죠? 여기가 mg니까 요 힘이 mg니까 요 힘은 mg, 여기가 세타니까 사인 세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구심력은 mg 사인 세타다, 요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R이라는 거는, 이 반지름 R이라는 건 우리가 임의로 만든 거였잖아. 요 반지름이 R이었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R 말고 L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R과 L의 관계를 이용해서 써주면 되겠네. R은 뭐냐면 L 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가 L이고 이게 세타니까 요거 대신에 L 사인 세타 넣는 거야. 요렇게 식을 써서 풀어주면 선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 사인 넘겨주고 L 넘겨주고 M 넘겨주고 루트 씌워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각속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V는 R 오메가란 말이야. 근데 R이 아까 전에 우리가 L 사인 세타라고 했었네. 그러니까 각속도는 L 사인 세타분의 V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날아가고 L 사인 세타분의 1이지. V가 요게 V니까 그러면 L이 이렇게 넘어가셔서 L 제곱되니까 띡띡 미분하면 ML분의 MG 뭐 이렇게 나오겠네. 마지막 주기는 뭐다? 주기는 2파이R을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2파이R을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근데 R에다가 또 아까처럼 L 사인 세타 집어넣고 V 아까 구한 거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D였대. 얘도 지금 일단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잖아. 질량이 M인 놈이 반지름 ED로 속력 V로 가고 있지.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일단 R분의 MV 제곱을 만족해야 반지름 R에서 M인 놈이 V로 될 수가 있는데, 지금 R이 문제에서 ED라고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네. 얘는 요런 구심력을 받아서 회전을 하고 있어.
근데 그 구심력이 지금 뭐냐면 용수철이 당기는 힘이 구심력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용수철의 힘은 어떻게 구하냐면 kx거든. 이 x가 뭐냐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야. 원래 길이가 d인데 지금 길이가 2d래. 그럼 d만큼 늘어나잖아, 그지? d에서 2d로 d만큼 늘어나잖아. 그럼 요 힘은 kd다.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속력을 구하려면 나머지 다 넘겨주면 2kd 제곱 이게 넘겨가지고 m 이렇게 넘겨주고 그래서 루트 씌워주면 2kd 제곱분의 m을 루트 씌운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각속도는 아까도 했었지. v는 r 오메가잖아. 근데 r이 지금 2d잖아. 그러니까 속력 구한 거 2d로 나눠가지고 2d분의 v가 각속도다. 그래서 2d분의 1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고, 주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2파이 r을 v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반지름이 지금은 2d니까 4파이 d를 순속력 v로 나눠주면 주기가 나온다. 쉽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